강의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나게 노하우가 많은 여러 사장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대본 실전할까 뭘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다가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대본 스쿨에서 듣는 걸로 하시고, 일단 지금 이제 LOI 처음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라피즈 이게 원래 이 아카데미가 LOI부터 라피즈까지 대상이에요. 근데 그 이상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네, 내가 뭔가를 안 됐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LOI에서 라피즈 대상을 이제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모는 어떤 거예요? 1차적인 자산을 만드는 게 데모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1차적인 자산은 소비자거든요. 그 소비자는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항상 솔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잘하는 척 있는 척 하시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진짜 소비자 안 만들어지지 않나요? 왜냐면 다 나 같았으면 좋겠잖아요. 나 같았으면 좋겠고, 이 대단한 제품을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데모를 받고 이걸 안 써 그러면 진짜 멘붕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보고 안 써?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한번 썼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재구매를 안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은. 나는 어땠어? 우리는 그날 다 바꿨고 재구매가 뭐예요? 사재기를 했잖아요. 소비자의 상태에서 떨어질까 봐. 우리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매니아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장님들의 지널러지에 그런 소비자들이 계시면 나의 가망 사업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처럼 그런 매니아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 어떻게 있냐면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소비자를 관리하는 거, 소비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어떻게 할지 그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업 입문하기 얼마 안 됐을 때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안 하시잖아요. 사장님 스타일 아니라고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까지 내 스타일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걸 원한다면 내 스타일이 아닌 것부터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골라서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자, 누스킨 제품을 간단하게 이제 다루자면 이거 앞에 불 하나 끌까요? 네. 네. 그냥 컨셉이 이래요. 미네랄 오일 사용하지 않았고요. 유효 성분이 일반 어떤 제품보다 10배에서 30배 정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방부제를 최적 사용했고 채소 사용했습니다.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채소를 사용했지만 그 방부제를 안정화된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방부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무슨 무방부제 제품도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방부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화장품은 거의 70%가 물이에요. 근데 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도 있는데 뭐 울트라 에센스라든가 180도 워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뭐가 있어요? 우리 프랩 앰플. 예, 거기에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광우병 미감염 증명제가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저희 제품 중에서 우유 지방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리스토 수분크림. 예, 리스토 수분크림에 우유 지방이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거기 우유 지방이 들어있는데 그 소량의 우유를 넣는데도 그 우유를 소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소가 이런 광우병이라든가 어떤 병에 질병이 걸려있지 않나 그것을 다 확인하는 그런 아주 까다롭게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단한 제품을 가지고 사장님들이 이제 소비자를 만들 거예요. 이제 LOI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LOI에 들어갈 거예요. 이 비전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이 멋진 사업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한 3명 만나니까 갑자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겠죠. 한 3명 만났더니 갑자기 좌절 모두. 나랑 안 맞아. 역시 아닌 것 같아.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100명은 만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갔더니 우리는 이렇잖아요. 내가 이걸 보고 놀랬잖아요. 이런 게 없잖아요. 세상에 내가 봐도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갔더니 데모를 했더니 아니면 누군가한테 말을 했더니 일단 데모도 받기 전에 누스킨 그거 아니냐 라고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받았는데 반응이 그래. 그건 누스킨 제품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모든 걸 싸잡아서 이 제품 아닌가 봐. 내가 아닌가 봐. 내가 뭘 잘못했지. 자책 좀 그만하세요. 선생님들. 자책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이걸 너무나 좋다고 했으나 이 사람이 그거를 지금 구입할 시기가 아닌 거죠. 그럼 어때요? 2번 다시 그 사람한테 안 가게 되죠. 사장님들. 그게 문제잖아요.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야 되는데 또 가고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뻘쭘해서. 뭐 두 번째 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거 저희가 파트너한테 제가 들어요. 두 번째 가서 뭐라고 하는데 사장님 그 사람이 첫 번째 내가 무슨 얘기 했던 거 다 까먹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 갔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절대 그 사람은 내가 첫 번째 했던 말을 기억할 거라고 사장님 꿈꾸지 마세요.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그만큼 관심 없습니다. 이 제품에 처음부터 관심 없습니다. 나만 혼자서 막 시나리오를 짜잖아요. 저번에 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뭔 얘기를 해주지? 저번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처음 이제 이 사업을 하긴 이제 듣고 내가 이제 소비자를 만들러 가요. 그럼 이러고 싶잖아요. 소비자를 안 만들면 안 돼요. 안 돼요. 소비자를 안 만들고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유통이 없이 어떻게 팔려나가지 않고 돈을 버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영원히 팔으라는 게 아니라 팔려나갈 시스템을 만드는 동안에 내가 팔아야 되는 거 맞죠? 그렇게까지를 사장님들이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내 생각에는 막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10명 딱 말했더니 10명이 다 썼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완전 머리부터 발까지 다 써갖고 매니악이 1인 1000포인트 꿈이잖아요. 저희는 그거는 그냥 상상 속에서 하시고 그거를 현실에 대비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딱 갔더니 이건 아닐 때가 있죠. 사장님들 그러시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내가 1년을 했어요. 2년을 했어요. 이 사업을 3년을 했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소비자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투자했던 2년, 3년을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다시 하시면 되세요. 자, 벨로시티가 오면서 솔직히 저는 벨로시티가 오면서 내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 100만 장자고 10년 했으니까 많겠지 아니에요. 오래될수록 딱 25명 남기고 없어요. 네, 그쵸. 많은 의미가 없잖아. 근데 저는 소비자 관리가 잘 되고 소비자한테 끊임없이 지금도 소개를 받고 있고 제가 후자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40% 구간을 빠르게 할 수가 있고 사장님 40% 구간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이제 블록별로 아시죠? 자, 사장님들이 보통 내가 40% 구간이 아니라 그냥 보통 내가 처음에 할 때 TR라이트 하나를 나가면 10만 원, 얼마에 11만 원이에요? 저는 40% 구간을 빨리 당겼기 때문에 TR이 하나 나가면 50만 원이에요. 자, 똑같이 판매를 했어요. TR을. 10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50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그 차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간으로 빨리 당기시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아닌 거는 빨리 버리셔야 돼요. 고집스럽게 있잖아요.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계속 가보세요. 계속 힘드실 거예요.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거를 그럼 내 걸로 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복장이에요. 그 사람의 첫 이미지가 이 뉴스킨이에요. 이 소비자는 뉴스킨 본사가 저렇게 멋있는지 모르고요. 뉴스킨 회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모르고요. 미국에서 얼마나 큰 회사인지 모르고요. 뉴욕 증시 상장됐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뉴스킨은 나예요. 나를 보고 뉴스킨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복장과 정말 헤어스타일, 언어 점검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첫 이미지가 내가 딱 뉴스킨이 되고 나를 보고 이 사람 화장품 아줌마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실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보고 그러니까 저의 소비자는 저한테 대부분이 사장님 아니면은 선생님이에요. 그거는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사장님한테 함부로 하진 않죠. 제가 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소비자를 만나고 그 사람이 2번, 3번 구매를 할 때 저랑 2번, 3번 만날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 첫 이미지가 어땠어요를 항상 물어봐요. 저 첫 이미지가 어땠어요? 그리고 제가 첫 데모를 할 때 기억나는 게 뭐예요? 라고 저는 항상 모든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공통점이에요. 언니가 이걸 얘기해줘야지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떤 얘기도 괜찮아요.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얘기를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딱 했던 게 뭐냐면 깔끔했어. 깔끔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데모나로 들어가셨을 때 저는 여름에는 양말을 신잖아요. 그 맨발을 하잖아요. 항상 그 집 딱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현관에 신발 벗고 바로 저는 양말을 갈아 신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똑같아요. 겨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부츠를 신었는데 양말을 신었어. 그럼 양말을 꼭 갈아 신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데모를 했을 때 모든 데모를 하면서 남는 것들 쓰레기들 있죠. 항상 깨끗하게 저는 일회용 봉투에다 담아서 다시 가지고 와요. 그게 저는 처음부터 습관이 돼 있었어요. 저는
10년 전에 왔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뒤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내가 이럴 때도 있어요. 소비자가 분명히 이 사람 잘 썼거든요. 근데 자꾸 어느 순간부터 나를 만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미루고 그리고 약간 안 만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초창기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해도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굉장히 조심을 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친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 보기 때문에 제가 대모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녹음을 했어요. 사람이 끔찍해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첫 대면을 할 때는 진짜 나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잘해요. 근데 그 사람과 친해진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사장님 녹음을 하세요. 어떻게 끔찍한 줄 아세요? 내가 내 말만 해요. 그 사람이 친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잘라요. 제가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정말 땅을 파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 번의 녹음으로 전 딱 완전히 고쳤어요.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정말 듣기 싫어요. 내 목소리 가뜩이나 듣기 싫은데 거기다가 내가 소비자한테 하는 꼴을 보면 진짜 기가 막혀. 듣기도 싫은데 제가 그걸 듣고 몇 번을 듣고 고친 케이스예요. 한 번에 녹음으로. 사장님들 만약에 나한테 그런 고민이 있다면 녹음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우리는 친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을 거고요. 쓸데없이 묻고 있을 거고요. 그 사람 말을 자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얘기만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안 들어.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내가 딴소리를 해.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사장님들은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80%를 듣고 공감하세요, 사장님들. 제가 소비자 관리를 되게 잘하는 편이고 소개를 굉장히 잘 받는 편이에요.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어제 오늘 그냥 전화로 있잖아요. 그냥 전화로 주문하는 게 기본이 80만 원 두 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냥 전화로 주문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소비자가 되게 많은데 그 소비자한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저는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거를 잘해요. 듣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듣고 저는 항상 기억을 해요. 저희 신랑이 데모를 따라가서 자기가 깜짝 놀랐 이렇게 하면서 불렀대요. 저는 정말 계속 들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아무리 이 뉴스킨 제품 얘기하고 홍상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그냥 들어요. 들어야지 주거든요. 그 사람한테서 모든 거 뽑아낼 때까지 들어요. 질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계속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다 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잖아. 맞아, 진짜 그랬어요. 어머, 아팠겠다. 어머,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먹고 괜찮았어요? 좋아졌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그 정보를 다 입수하고 저한테 딱 가지고 있는 건 좀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나와서 다 적어요. 왜? 조금 이따 한 시간 있으면 다 까먹을 거거든요. 기록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하나씩 주기 시작해요. 그게 저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진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 하지 누구나. 아니에요. 다 안 해요. 제가 제 파트너만 봐도 알아요. 안 해요. 소비자 스폰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안 해요. 듣고 흘리는 거예요. 왜?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요. GV를 안정적으로 하고요. 매니아 소비자를 가지고 있고요.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그 소비자라면 그 스폰서의 말을, 그 사업자의 말을 한번 듣고 따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걸 한 8년 전,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하고 처음부터는 사업 진짜 못했거든요.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못했거든요. 저한테 사업 계속 할 거냐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고 당신은 이렇게 사업자가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스폰서님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했던 게 뭐냐면 남들보다 눈치도 없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에 뉴스키너 우리의 뉴스키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뉴스키너들하고 나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그 소비자 맞춤 플랜을 짜주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똑같은 제품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뭐예요? 상황이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부터 내가 처해 있는 환경부터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피부 구조는 같지만 피부의 지금 상태부터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맞춤 플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맞춤 플랜을 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모두가 180도를 써야 돼요? 왜 우리는 40대 이후면 다 에지락을 써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플랜을 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제품 공부를 제가 얼만큼 열심히 했냐면요. 제품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두꺼웠어요, 책을. 그걸 다 외울 정도로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을 만나서 자꾸 이 사람이 뭔가를 질문하면 제가 거기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왜 이렇게 다 독특한지 거기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성분에 이게 들어갔으면 얘는 어떤 진정 역할을 해,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해, 이걸 다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품 공부를 파고 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피부를 듣고 내가 못해주니까 또 책을 읽고 못해주니까 이렇게 하는 케이스 저는 공부만 쭉 하는 거 정말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 제품 파고들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과학자들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파고 들어봐야 어떻게 뭐 할 게 없어요. 흠 잡을 거 없고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적용하는 법을 내가 배우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분 있잖아요. 밖에 안 나가시고 계속 밖에 나가려니까 사람 만나려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강의장만 계시는 분 있잖아요. 사업을 진짜 지금 초기 시작하시다면 들으시면 나가서 적용하시고 또 나와서 들으시고 와서 들으시고 또 적용하시고를 똑같이 비율을 맞춰서 하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계속 듣잖아요. 머리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무. 큰 나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받고 못 움직여요. 절대 두려워서 못 움직여요. 사람들. 그래서 소비자 맞춤 플랜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계절별로 사람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토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계절 아토피가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절별로 짜주는 플랜을 또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소비자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난 당신에 대한 인생 플랜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굉장한 호기심 유발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룹의 스폰서님들이랑 그런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소비자 유형별로 피부 타입별로 약간 플랜을 짜주실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계절별로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3, 4월이 굉장히 지금보다 아주 한겨울보다 더 건조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월쯤 되면은 봄 컨설팅이 끝나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한 명의 소비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1년 내내 절대 어떤 피부에 불편한 적이 1년 내내 없어요. 가을을 대비해서 저는 여름에 7월에 모든 게 끝나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가을에 갑자기 각질이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주름이 보인다든가 갑자기 건조하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름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 끝나셨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다 보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매출은 일어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지고 친구들은 다 땡긴다, 건조하다, 각질이 일어날 때 이 사람만 계속 1년 내내 반짝거리기 때문에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고 매니아가 되는데 절대 저한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소비자가 옮겨가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소비자가 진짜 나의 매니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니아를 만드실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했었고요. 자, 기본 컨설팅을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사장님, 이게 딱 기본이에요. 이게 딱 기본인데 보시면 뭐냐면은 스폰서님 이런데 어떻게 하죠? 스폰서님 이런데 어떻게 하죠? 자, 사장님 이게 뭐냐면 이 기본에다 넣고 빼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사장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연세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피부에 탄력도 없으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다 문제야. 그럼 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문제면 이거 빼놓고는 다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화장품 표피부터 진피부터 모든 건 이 사람은 있잖아요. 다 컨설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성 여드름에 들어가는 제품 빼놓고는 다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여드름이 많아. 그러면 뭘 써야 돼요? 표피층 관리와 여드름 관리 제품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한 4개월 정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쯤 되면은 분명히 굉장히 호전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생적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별로 이 사람한테 6개월 플랜, 1년 플랜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계속해서 이게 쭉 쓰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니까 4개월 후쯤 이때쯤 좋아질 거고요. 그럼 이때쯤은 진피증 관리가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게 들어가야지 이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내 피부를 책임지게 생겼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냥 계속 쭉 쓰세요. 그럼 안 된다는 거, 사장님. 당신이 이렇게 써서 이만큼 되면 이렇게 좋아질 거고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거를 상상하게 만드셔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또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플랜을 짜주다 보니까 소비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동을 하지 않아요. 왜? 피부가 불편한 소비자는요.
다른 뉴스키너한테 쓰면 괜찮을까? 다른 사람한테 쓰면 괜찮을까? 자꾸 옮겨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플랜을 짜주면 절대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사장님들. 이게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알고 계시고 거기다 넣었다 뺐다를 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내 피부에 맞춰서 소비자한테 컨설팅 하시면 안 되세요. 나는 오늘 한 블럭을 더 해야 돼. 지금 지널레지 보니까 막 지널레지 깜빡깜빡해. 120포인트 빨리 하래. 그래야지 500블럭이 채워진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바닉과 누미스파를 요즘 어때요, 사람들이? 누미스파 나오는 이후부터 소비자가 갈바닉을 쓰지 않지 않나요? 누미스파 하나로 만족을 하죠. 너무 좋다고. 갈바닉과 누미스파는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가장 문제점이 그거 같아요. 기초 제품은 다 바르는데 어떤 관리 제품 중에서 누미스파와 갈바닉을 소비자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미스파를 쓰시는 분들은 갈바닉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고, 갈바닉을 또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누미스파를 또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이러는 것 같아요. 누미스파는 아침 저녁으로 쓰는 세안제예요. 세안제고 갈바닉 같은 거예요. 고급 스파 관리 제품이에요. 누미스파는 모공을 관리한다면 갈바닉은 피하 조직까지 관리하는, 피하 지방까지 관리하는 관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벽하게 다른 거라는 걸 사장님들이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는 게, 밖에 나가면 제가 사장님들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막 얘기를 하면 저는 뉴스캐너로서 제 소비자가 아니라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쓰시고 그 사업자한테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구매해서 다시 쓰셔야 된다.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사장님들 지금 이제 저희가 백만장자 사장님들이 뭘 하고 있냐면 SNS 보면 막 공구하고 막 뭔가 싸게 팔고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정말 싫죠. 우리가 우리 제살 깎아먹게 하는 거 아시죠?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절대 올바르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뉴스키는요 1, 2년 해서 끝날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도 절대 아니세요. 그래서 서로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소비자를 만났을 때 그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우리는 뉴스캐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를 만나든 올바르게 쓰는 거 가르쳐주고 그 사장님을 몰라도 칭찬을 하세요. 그런 문화가 돼야 돼요. 그 사장님 참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그분 아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언니가 지금 잘못 쓰고 있었네. 이렇게 해서 다시 배우세요. 반드시 서로가 그런 문화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엄청 빨리 끝내면 진짜 좋겠죠. 세상 피곤하잖아요. 자, 데몬 후에 그 데몬하고 후속 조치 및 제 약속이 잘 되십니까? 자, 데몬은 했어요.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요? 데몬이 안 잡혀요. 그거부터 해볼까요? 데몬은 받겠대. 이 사람이 항상 데몬은 받겠대. 근데 도대체 언제 받냐고. 맨날 받겠다고 나한테 희망 고문해갖고 난 걔만 목바지 기다리는데 안 받아. 시간이 없대. 세상에 시간 없는 사람 없어요. 소비자의 시간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소비자가 시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시간이 없나 보다. 어떻게 사람이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말하는 시간은 뭐예요? 자기가 일하는 시간, 자기가 평소에 했던 시간, 자기가 쓰는 시간 외에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동안에 24시간 중에 내가 1시간 반을 혹은 1시간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시간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되세요. 얼마 전에 제가 2년 만에 데몬 약속 잡으신 분이 계세요. 제가 톡방에 올렸는데 아마 파트너들 보고 저한테 참 징하다 이랬을 거예요. 왜냐면 왜 이런 분 있죠. 우연찮게 만나서 데몬을 했는데 회원가입 했는데 그 뒤로 바빠서 막 가버리고 제품도 안 쓰고 연락이 안 되고 맨날 바쁘다고 하는 분 있죠. 저는 2년 동안 계속 연락해요.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어떻게 해야 돼? 그분들한테는 스토커처럼 하시면 안 되세요. 한 달에 한 번. 나 뉴스킨 하고 있다? 딴 데 갈 생각하지 마라. 딴 데 갈 생각하지 마라.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180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시간을 딱 정했어요. 월화수목 다 보냈어요. 월요일 날은 몇 시에 괜찮고, 화요일 날은 몇 시에 괜찮고, 수요일 날은 몇 시에 괜찮고, 목요일 날은 몇 시에 괜찮고, 자, 넷 중에 하나 고르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골랐어요. 목요일 날 2시가 좋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감사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180도라 다 가지고 오세요. 약속은 내가 잡는 거예요, 사장님들. 약속은 내가 잡는데 계속해서 시간 되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시간 되세요? 탁 집어요. 이때 어떠세요? 이때 어떠세요? 이때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시간이 안 된다 해서 했던 게 새벽 5시에 대모험 간 적도 있어요. 새벽 3시에 간 적도 있고요. 왜 밤장 사업 끝나시면 새벽 3시에 가면 되지. 자기 전에 1시간 좀 늦게 자면 되잖아요. 나한테 관리 다 받고 자면 되잖아요. 대모험 받고. 그렇게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출근한대요. 아침 일찍. 그럼 새벽 5시에 딱 한 번만 일어나라고. 그래서 새벽 5시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 5시에 그분은 대모험 받고 출근해서 그 회사에서 난리가 나서 그 회사 직원들 제가 새벽 5시에 다 갔어요. 집집마다. 네.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대모를 받게 하고 나는 매니아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시간 없어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안 돼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전화 오면 그러잖아요. 지금 미팅 중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하는 말 1분도 우리는 못 들어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데모는 그렇게 해서 잡아요. 데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또 문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 고민하는 게 어떤 거냐면 고민을 토로하는 게 이런 거예요.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제품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2번, 3번, 4번, 5번 이 사람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2번 안 만나죠. 모두가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쓰실래요? 아니면 완전히 200% 효과를 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200% 효과를 보시려면 저한테 귀찮으셔도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달만 만나시면 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딱 한 달 만났을 뿐인데 200%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만나줘요. 그 대신 아무 때나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시면 안 되세요. 나는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인지시켜놨기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날짜를 딱 정하셔야 돼. 2개. 둘 중에 하나 고르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관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후속 약속을 잡으시고 제 약속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볼 때 다이어리에다 펼쳐놓고 바로 적으셔야 돼요. 구두로 하는 약속 절대 안 돼요. 다이어리 그 사람 보는 데서 펼쳐놓고 하고 저는 형광펜을 딱 반드시 그어요. 이때 우리 언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 사람한테 톡 하나 남기세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그때 날짜 아시죠? 그때 지금 언니도 메모장에 입력해 놓으세요. 그걸 다시 한번 인지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으시고 정기구매 같은 경우는 저는 3번째 만남에서 거의 정기구매를 넣어요. 왜냐하면 2번째 만남에서는 거의 제품들을 그냥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저희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째 정도 만나면은 대부분이 이 제품 되게 좋다라는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2번째, 3번째 만났을 때 내가 파마네스가 같이 들어갈 거잖아요. 파마네스 처음 들어간 사람은 2번째, 3번째 만났을 때 뉴스킨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기구매가 파마네스는 굉장히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3번째 때는 정기구매를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혜택을 얘기하고 저는 정기구매를 거는 편인데 정기구매를 절대 저는 무리하게 하지 않고 딱 6만 원만 하게 해요. 6만 원만 하게 해야지 이 사람이 하기도 쉽고요. 소개하기도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혜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6만 원을 하기 시작해요. 사장님들. 그래서 정기구매에 대해서 저는 2번째, 3번째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기구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4번째 갔을 때 소개받기를 하는데 저 흔히 이제 대부분이 4번째 갔을 때 소개를 받는데 제가 딱 그 다이어리를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거의 3번째에 저는 소개를 받더라고요. 거의 3번째 소개를 받는데 3번째, 이제 2번째, 3번째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좋다라는 말이 나오죠. 좋다라고 말을 하면 지금 들어간 제품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사장님들이 잘못하신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상담을 했을 때 제가 다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제품이 들어가면 소비자한테 사장님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좋죠. 언니 너무 좋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품이 딱 들어가면 제가 하는 건 딱 그거예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자, 다르고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제품은 불편할 수 있어요. 머드팩도 짜는데 불편하죠. 불편하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근데 맨날 자기는 불편한 게 있는데 내가 자꾸 좋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아주 불편해. 내가 불편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니야.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런 거라고. 너무 좋은 거 같아. 어떤 게 언니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좋은 거 같아라고 말하면 그때 바로 해야 되니까 어떤 게 제일 다 좋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럼 그 중에 딱 하나를 말하잖아요. 그럼 기억하세요. 그거 쓸 사람 한 명만 소개받으면 되세요. 그리고 그 좋다는 제품을 정기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소개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벨로시티가 왔잖아요. 사실 벨로시티가 오니까 세상 내가 나만 잘하면 되는데 세상 너무 좋잖아요. 벨로시티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못해서 그렇지. 이런 게 어딨어요, 솔직히. 근데 벨로시티가 오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회원가입도 안 하던 소비자가 다시 회원가입을 하기 시작하고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자기가 어차피 쓰는 제품 자기가 8% 받는데 제품을 더 써. 자기는 지출을 더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그냥 8% 받는 게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지출을 더 해요. 소비자들이. 그런 것도 있는데 벨로시티는 사실 분명한 뭐예요. 새로운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정말 그 리크루팅의 어떤 도구이지 내가 돈을 더 벌고 뭐 소비자가 더 캐시백을 받고 소비자를 더 만들기 쉽고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되세요. 벨로시티는 벨로시티에 맞는 장군이 있어요. 사장님들. 그래서 사장님들이 벨로시티에 맞는 장군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벨로시티의 그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벨로시티를 가지고 벨로시티가 런칭했을 때 저희 목표를 저는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했는데 벨로시티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나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벨로시티가 왔어요. 벨로시티는 뭘 해야 돼요? 소비자 군단부터가 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나의 그 가망 사업자 같아요. 예전 소비자가 틀린 거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건 소비자를 다시 만드는 거였어요. 기존에 있는 소비자 플러스 소비자를 다시 만들기 시작해. 왜? 새로운 명단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듣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정말 벨로시티에 걸맞는 사람이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이제 사업에 입문하신 분들은 진짜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옛날 거 지금까 헷갈려 죽겠어 하다 보면은. 예. 근데 이 벨로시티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말하는 게임이에요. 벨로시티의 보상을 얘기를 하시고 이게 주는 나한테 어떤 빠른 보상, 빠른 이점이 어떻게 오는지를 어떻게 빠르게 조직을 확장시키는지를 그거를 빨리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로시티는 그냥 멋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장님들. 그게 가능해요. 앞으로 나올 제품들이요. 진짜 벨로시티에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 있죠. 사업을 1년 했어요. 아니면 6개월 했어요. 2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소비자들이 데모는 받고 한 번쯤은 썼는데 소비자들 연락도 안 되고 재구매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 내 지널리지에 보면 사람은 이만큼인데 쓰는 거는 다 제로 포인트인 사람들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사장님들. 저도 그래요. 그 사람들 다시 끌어내는 방법이에요. 잠자는 고객을 다시 나의 고객으로 다시 만드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6개월, 8개월 고생해갖고 새로운 사람 찾는 게 빨라요? 잠자는 고객을 한 번 주고 뉴스킨 제품을 데모를 받아봤던 사람, 미스트라도 써봤던 사람을 다시 내 고객으로 만드는 게 훨씬 빨라요, 사장님들. 저는 3,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뭐냐면 DM 발송을 해요. 제품을 오랫동안 쓰지 않은 분들 지널레드에 들어가면 뭐 주소가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새로 나온 카탈로그라든가 새로운 신제품들을 DM 발송을 해요. DM 발송을 하고 나면 사장님 그날 아니면 그 3일 후 아니면 4일 후에 반드시 뭐가 되냐면 거의 7, 800포인트가 떠요. 7, 800포인트가 뜬다는 건 다시 이 사람들이 내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구매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 연락이 끊겼지만 다시 정보를 주면은 다시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는 그건 뭐예요? 이 제품은 정말 좋았어.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장님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을 갔는데 거기에서 데모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신규 3명을 회원가입을 했어요. 의도치 않게 1명을 데모를 했는데 3명이 한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한 명이 뉴스킨을 데모를 받았대요. 근데 자기한테 화장품도 많았고 백화점에 있다 보니까 막 이제 이렇게 막 명품들 보면 사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이 다시 생각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한테 저도 또 배웠어요. 그때 자기한테 회원가입을 하고 자기한테 아주 오래됐는데 데모를 해줬던 그 사람이 꾸준히 자기한테 제품 정보를 줬으면 자기는 썼을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구매를 안 해서 그런지 그 이후로 제품 정보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대요. 근데 그게 자기는 너무 싫었대요. 직무유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제품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까 봐. 그쵸?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까 봐 우리는 신제품 나오면 막 안 보내죠. 왜? 얘 또 파네 이럴까 봐. 아니에요. 사고 말고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서 신제품이 나왔어 그럼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줄 때도 저도 다 보내요. 정보 보낼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쇼핑할 절호의 찬스 이렇게 하고 보내거든요. 재밌게.
그럼 진짜 쇼핑하세요. 어찌됐든 잠자는 고객은 그렇게 해서 저는 끌어내고 있고 많은 고객들이 다시 돌아왔고 다시 구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눈높이 보상은 가시면은 벨로시티는 보상을 반드시 푸셔야 되는데 가셔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1억을 벌려고 왔어요. 처음에 1억 벌려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처음에 월천이 우리는 꿈 아닙니까? 모두한테 다 짠 듯이 월천이 꿈이잖아요. 월천을 내 주변에서 버는 사람 본 적이 우리는 월천이 꿈이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간땡이가 커져갖고 월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스폰서님처럼 월 1억, 2억을 벌고 싶고 있잖아요. 갑자기 월천 그러면 아직도 월천이야? 뭐 이렇게 되고 그렇게 간이 커져요. 사실 하다 보면은. 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엄마들한테 사업하자고. 이거 끝내주는 사업이라고.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 도망가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사장님들이 저처럼 114에 전화하고 저는 114에 전화해서 여기를 왔거든요. 하겠다고. 그런 사람 아니고 아니면 진짜 사업성이 뛰어나고 딱 듣자마자 뚜껑이 팍 날아가는 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 아니고는 어때요? 계속 피해자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누스킨 하자고 지금 스폰서님 누스킨 하자고 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다단계하지 막 이랬잖아요. 사람들. 똑같은 거죠. 지금 소비자한테 나의 지금 열정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며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높이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부작 8%부터 시작해갖고 할 사람이 있고요. 진짜 나는 막 여기에 막 열정 덩어리 진짜 나는 꿈이 많은 사람 꿈쟁이들은요. 정말로 내가 바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니즈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아무한테 대고 계속 월 1억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다단계 빠졌네 안 됐네.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니즈 파악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들으시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딱 알아요.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면 쓸데없이 맞장구 잘 치는 사람 있죠. 사람 설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맞대. 막 설레요. 좋겠다. 진짜요? 이미 와 있어. 막 이러고 혼자 놀있어. 근데 알고 봤을 때 그 사람은 습관이더라고요. 모든 거에 설레더라고요. 모든 거에 맞장구 치고. 그리고 그걸 보니까 뭘 보면 아냐면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강의 듣는 거예요. 딱 이러잖아요. 그럼 연락이 안 돼.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하겠다 안 하겠다.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외에는 안 봐요.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안 첫 번째 보는 거. 두 번째 보는 거 이 사람이 강의를 두세 번 듣고 변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거 외에는 아예 안 봅니다. 첫 번째 몰라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변하지. 첫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두 번, 세 번 강의를 들었어요. 들었으면 뭔가가 오잖아요. 본인한테 이게 어떻다는 거를. 다는 몰라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애프터를 해보면 변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변할 의지가 있다는 거 이 사람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해를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번 들었어? 변할 의지가 없어? 그냥 그 사람은 강의 듣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엄청난 이하 소비자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 보상을 풀어야지 사장님 초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장에 한번 들었던 소비자는요. 사업을 하지 않아도 제품을 끝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차이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듣는 것과 강의장에서 다른 강사님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그게 눈높이 보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사장님들 없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이런 시절 나만 있어요? 제품 끝내주잖아요. 제품 끝내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뭘 망설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이 정말 수술하는 것처럼 이런 제품이 있는데 우리는 왜 망설이냐는 거예요. 왜 망설이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매일 미친 듯이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시간, 2시간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나는 이 일을 이해했는가? 나는 혹시라도 이 일을 남한테 부끄러워하지 않나? 이런 분 있죠? 학교에 얘가 입학했어요. 엄마 아빠 직업 요즘도 쓰라고 하나요? 엄마 아빠 뭐 하시니? 했을 때 뉴스킨 사업해요. 네트워크 마케팅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영업 해요. 이런 분 있죠? 뉴스킨 하시는 분. 아직은 부끄러운 거예요. 아직은 내가 리크루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전달을 하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자신 있게 전달을 하겠어요? 사장님들.
내가 여기에 리크루팅 되지 않았고 내가 여기에 믿음이 없는데 왜 이 도구를 가지고 부자가 되겠다고 꿈을 꾸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세요. 정말 절대 그러시면 안 되세요. 저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우리 아들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불과 딱 한 달 만에 바뀐 거예요. 얘는 자존감이 그냥 발가락 끝부터 머리 끝까지 있는 애예요. 그냥 꽉 차 있는 애, 자존감으로. 정말로 아주 재밌는 애고 그냥 딱 그냥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냥 이때는 내가 엄마니까 사랑스럽게 이 포동포동이 늘 걱정했어요. 뭐 여름에 앉아있으면 막 닮아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뒷모습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친구도 같이 포동포동했어요. 그래서 둘이 걸어가면 막 더워 보여 막. 근데 얘가 중학교 지금은 고2인데 저 때는 지금 중2 때 사진이고 중1 때 딱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애기 같은 얼굴이었고 완전 애기였었어요. 작고. 근데 얘가 가서 이제 처음 봐. 우리는 맨날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중학교 갔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니까 막 체육복을 입잖아요. 학교에서. 체육복을 입고 뛰었더니 갑자기 가슴이 막 같이 움직이는 걸 보고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한테 가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학교 여름 하복 좀도 얇습니까? 그래서 얘가 딱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7월 21일 날 여름방학 20날 여름방학 시작했는데 그날 TR을 시작했어요. 근데 TR을 다 점프 스타트를 먹지 않았고 애들이 안 먹잖아요. 쓰니까 그냥 쉐이크 잘 먹고요. 피 컨트롤 생각날 때 먹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한 달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얘가 10kg를 뺐어요. 한 달 만에 딱 정확하게 10kg를 빼서 학교 갔는데 아무도 몰라봤어요. 선생님도 몰라보고 애들도 몰라보고 키는 엄청 크고. 지금은 뭐 내가 봐도 너무 멋있어. 고등학생도 오죽하겠어.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2시간씩 하는데. 이게 제품력이에요, 사장님. 아이들이 먹어도 안전한 티알라이틴. 아이들이 먹어도 안전한 다이어트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티알라이틴. 이게 제품력. 이거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이거 막 찍어가지고 얘기하세요. 초등학생이에요. 먹어도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어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살이 쪘거든요. 근데 살찐 지 3년 됐잖아요. 6학년 때, 중1 때 시작했으니까. 근데 애들은요, 정말 금방 빠져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애들은 진짜 금방 빠져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그 아이 이렇게 있는,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요. 힘들게 점프 스타트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쉐이크만 열심히 먹어도 되고요. 밥 굶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내가 다이어트 할 건데 밤에 뭐 했냐면 너무 뚱뚱하니까 줄넘기도 힘들어 얘가. 줄넘기 100개 하고요. 뭐 한 3, 4일 있다가 한 150개, 50개씩 늘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튀긴 음식을 뭐 패스트푸드 달고 살잖아요. 그거를 한 번 먹을 때 이렇게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 먹더라고요. 조금 자제시키고 그리고 안 먹던 것들 먹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 안 먹어요 애들이? 된장국 막 청국장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밥 한식 종류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빠졌어요 사람들. 이런 게 제품력이고 이 제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한다라는 사장님 그럼 뭘 가지고 말을 해요 저희가. 사장님 솔직히 나가서 벤츠 팔아도 더 못 팔 거잖아요. 그죠? 벤츠 내가 타보지도 않고 어떻게 파냐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잖아. 옆에서 봤고 내가 먹어봤잖아요. 내 가족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쉽잖아요 사장님들.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쉽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요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거 절대 힘든 일 아니에요. 힘든 걸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파트너들이 사장님들이 너무 내가 이 일을 힘들게 처음부터 만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이 일은 굉장히 심플한 일이에요. 보고 들은 거를 소문내고 보고 들은 거를 소문내고 몰라? 그러면 다시 배우고 보고 들은 거를 소문내고 이것만 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있잖아요. 기획부터 모든 걸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절대 그렇게 어렵게 막 생각하시고 어렵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할 때 막 이상한 동영상 막 틀어주잖아요. 막 그 새가 막 어디 가서 털 뽑고 이런 거 진짜 그런 거 좀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뭐예요? 독수리가 그립 뽑고 털 뽑고 저는 그게 제일 웃기거든요. 그런 일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아니에요. 이건 협력해서 하는 일이에요. 나 혼자 힘으로 하면 그 뽑아야 돼. 털도 뽑고 다 뽑는데 아직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혼자 100을 쓸 거를 1씩 나눠서 힘을 나눠서 쓰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걸 잘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걸 활용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운 일입니다.
저는 되게 그냥 쉽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지금 막 일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나 혼자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LY 넣는데 막 이제 갑자기 막 두려울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여기 나와서 들으면 설레다가 집에 가면 혼자 두려웠다가 여기 나와서 설레다가 집에 가면 이랬다가 무슨 좋은 춤도 아니고 좋은 춤도 아니고 내가 막 왔다 갔다 그때 다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 여기서 들을 때 너무 좋아. 선명역에서 새 정거장 가면 그때부터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시작했지? 내가 미쳤지. 그리고 그 다음날 나도 모르게 또 선명에 나와 있어. 강의 들어. 그러면 나는 이미 막 100만 양이가 돼 있어. 그래서 선명역 새 정거장 벗어나면 또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렇게 계속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저도 그거 이해해요. 막연하지. 왜 시키는 일만 했으면 차라리 쉬운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지. 소비자 만드는 일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 세상에 팔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난 한 번도 안 팔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말하지? 사장님 뭐라고 말해요? 나 이렇게 달라졌잖아. 이뻐 보이지 않을래? 아니 안 이뻐질 거야. 그래 그럼 패스. 이뻐지지 않을래? 안 이뻐질 거야. 패스. 이뻐지지 않을래? 좀 이뻐질 거야. 그래 그럼 나 만나.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사장님들이 5명 10명한테 말하다가 꼬꾸라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제가 티메리트 지금은 뭐 1, 2, 3, 4잖아요. 이렇게 라인이. 근데 저는 티메리트가 1대 15명으로 가는 티메리트예요. 1대 15명이 제가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명단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키입니다. 하루에 4,000장 뿌려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뉴스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키입니다.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10명한테서 무슨 확률을 찾습니까? 확률 게임이에요. 저의 파트너가 다 제가 모르는 사람. 완벽하게. 저는 진짜 대박인 게요. 스폰서님도 제가 모르는 사람. 스폰서님도 124에서 본사에서 본사에서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짝 지어줬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하물며 사장님들은 스폰서님 아는 사람이죠. 저는 스폰서님도 모르는 사람. 파트너도 다 몰라. 1대부터 7대까지. 대박이죠. 할 수 있어요. 확률을 높이세요. 확률을. 지금 확률을 높이고 계시죠. 계속해서 확률을 높이세요. 세상에 헛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 그렇게 확률을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사장님들이 리크루팅을 잘해?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많아? 그럼 나는 더 확률을 높이면 되지. 왜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 왜 그거 비교합니까? 내 상황이 이런 걸 인정하시고 확률을 높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률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인맥이 많은 사장님보다 제가 더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그것만 계속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왜 뉴스킨을 하려고 했지? 앞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내가 왜 뉴스킨을 하려고 했지?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나의 상황을 딱 미리 파악이 됐어. 다 됐어요. 근데 아닌 척, 있는 척, 긴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확률을 높여 가시는 거예요. 인맥이 많아요? 네, 그 많은 인맥을 한 명부터 계속 만나기 시작하세요.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또 만나세요. 왜? 그 사람이 타이밍이 될 때까지.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확률을 높여요.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거예요, 사장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세상에 헛수가 없더라고요. 뉴스킨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거 왜 하냐고. 그거 왜 하냐고 말을 하죠. 그거 왜 하냐고를 누가 말을 해요? 뉴스킨을 하지 않는 사람이. 뉴스킨을 모르는 사람이. 강의도 한 번 안 들어봤던 사람이 그거 왜 하냐고 말을 하죠. 자, 혹은 뉴스킨을 예전에 해봤던 사람이 그거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자, 내가 떡볶이 가게를 하려고 해요. 누군가가 떡볶이 가게를 했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말리죠. 네, 자기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다가 그만둔 사람, 하다가 실패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말에 왜 귀가 커질까요? 나도 그럴까 봐. 집에서 뉴스킨 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똑똑해라 똑똑해라 너는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라 이런 분은 한 번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희한하게 엄마 내가 마트에서 캐셔를 할 거야 그러면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그래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이렇게 말하죠. 캐셔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뉴스킨 할 거야 하더니 야야 큰일 난다. 뭐가 큰일 난지 모르겠지. 야야 큰일 난다. 그거에서 망한다더라. 근데 망할 거 없잖아요. 그거에서 망한다더라. 그거에서 성공한 사람 없다더라. 성공한 사람이 내 옆에 왜 사냐고요. 성공한 사람은 사람 중에 따로 있어요. 성공해서 딴 데로 이사를 가세요. 그게 꿈이잖아요.
저도 이거 한다고 하니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학교 엄마. 저는 아는 사람한테 학교 엄마, 동네 엄마한테 제품 소비자 1도 안 만들었거든요. 그냥 모르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학교 엄마가 이런 거죠. 자기는 못하니까 침이라도 뱉자. 언니 그거 왜 해? 아우 그딴 걸 왜 하려고 그래? 아우 뭐 뒤에 말을 해. 뭐 아우 뭐 아우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애 친구 엄마예요. 저는 멋진 차가 저한테는 없어요. 아예. 저는 뭐가 있냐면 내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다 해요. 저는 이게 아니라 다른 걸 했어도 내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딱 그날 어떤 게 생겼냐면 이거 시작할 때잖아요. 내가 여기서 안 하면 다른 거 보는데 얘가 우리 아들을 무시하겠네. 얘가 우리 아들을 무시하고 얘가 지네 아들한테 나와 우리 아들을 계속해서 홍준이 엄마가 어떻고 홍준이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 딱 이 생각하니까 나는 반드시 너한테 보여줘야 되겠구나. 보여줘야 대상이 내가 잘 살고 우리 엄마가 아니고 저는 반대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 안 해요. 얘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써요. 뭐 결혼을 하든지 늦게 하든지 뭐 하든지 원래 집에서 자식이 많아요. 저희 집은 7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신경 안 쓰고 중간에 껴있는 한테 원래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도 반대를 안 해. 신랑도 반대를 안 해. 신랑은 왜 반대 안 해요? 뭐 하겠다고 하니까 해봐라. 왜 15년을 사귀었으면 알잖아요. 성격을. 응. 그냥 해봐라. 딴 짓 안 할 걸 아니까. 그냥 해봐라. 뭐 그냥 재미삼아 해봐라. 그냥 경험삼아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해봐라.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고 오래 가겠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불을 붙였어요. 왜 그딴 걸 하려고 해? 제가 언니 그거 뉴스캔 자세히 알아봐. 같이 가서 강의 들어줄까? 알아봐 줄까? 내지는 그거 좀 생소하지 않아? 내지는 뭐 그때는 아메이가 유명하니까 10년 전에는 그랬으면 괜찮은데 왜 그딴 걸 하려고 그래? 이 말에 제가 완전히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잖아요. 그딴 거로 성공해서 너 딴 거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딱 결심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랠리 갈 때 너네 둘이 있어야 되고 뭐 할 때 너네 둘이 있어야 되고 너네가 알아서 해야 되고 너네가 알아서 다 애들이 해. 그 대신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네가 중학교 1학년 딱 입학할 때 엄마는 저기 보이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갈 거고 그리고 나는 벤츠를 살 거야. 딱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딱 입학할 때 진짜 그걸 다 이뤘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학교를 갔어요. 왜 그딴 거 찾으러 가야 되잖아. 나도 좀 속 시원하게 살아가야 되잖아. 사람이. 왜? 그래서 학교 앞에 가면 그 엄마 늘 헬리콥터 맘이기 때문에 학교 앞에 있거든요. 딱 아들하고 딱 있더라고요. 제가 벤츠를 이제 우리가 탁 타고 가서 창문을 내리고 이제 나는 시나리오를 짠 거야. 걔를 보면 이래야지. 야 나 그딴 거로 성공했잖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잖아요. 사장님도 막 속 시원하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딱 기껏 한다는 소리에 딱 내리고 안녕. 그러니까 아무 말 못했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근데 걔는 다 봤잖아요. 내 카스를 통해서 봤고 다 봤잖아요. 근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안녕 하는 순간 그 애가 얼굴이 시뻘겠어요. 그 엄마가. 사장님도 단 거 없어요. 이 일은요. 지금 나를 사랑해서 걱정하는 그 사람들한테 증명해서 보이면 돼요.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절대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걱정하는 그 사람들한테 증명해서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증명해서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요즘은 내가 초집중을 하면 3년이라고 해요. 3년 내 100만 장자가 분명히 나와요. 벨로시티 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그럼 내가 3년, 내가 진짜 지질이 정말 못했어. 5년. 자, 5년 동안 나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5년 동안 나를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세월이 그때 맞춰서 뭔가를 할 건데 지금의 LOI 과정에서 첫 단계 해야 될 게 나는 소비자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초로 만들어야 될 게 내가 해야 할 최초의 자산이 소비자예요, 사장님들.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내가 봤던 이 어마어마한 비전 왜 어디로 가고 없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예요. 근데 자 보세요. 소비자 안 만들어도 돼요. 자 공영배 사장님이 데모했을까요? 여기에 70 대신 100만 장 사장님 공영배 사장님 데모했을까요? 60세 넘으셔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아니죠. 그분은 뭘 했어요? 리크루팅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사업 설명하고 리크루팅하고 리크루팅하면서 그 사람이 와서 강의 듣고 소비자로 남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러면 어때요? 그 소비자가 내 소비자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자,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세요. 소비자를 산탄하게 만드든지 나는 그거 진짜 못하겠네. 리크루팅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거 둘도 싫어요? 그러면 나 혼자서 계속해서 3천, 4천 쓰실 거예요. 사장님 안 돼. 왜냐면 제가 계산해봤는데 울트라 에센스를 온몸에다 매일 앞뒤로 바르셔야 돼요. 그 요만한 거 짜셔가지고 그냥 매일 그게 더 일이야. 매일 앞뒤로 그냥 꼼꼼히 그냥 아주 빈틈없이 바르셔야 돼. 그래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장님. 그렇게 못하시잖아, 사장님들. 정말로 내가 나한테 만들어야 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진짜 정말 이 제품 좋아서 쓰는 그 가족 있잖아요. 그 가족이 다 좋아서 쓰는 주방세제도 쓰고 모두 쓰고 쓰는 가족 있잖아요. 10가정에서 15가정만 만드시면 돼요. 한 명이 아니에요. 저는 한 명이 딱 소비자가 들어가면 이 대부분이 여자분만 쓰시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 가족이 다 쓰게 해요. 그게 매니아 아니에요? 아니 너무 좋은데 왜 남편을 못 쓰게 해요? 아니 너무 좋은데 왜 얘는 안 돼? 아니잖아요. 그냥 딱 가정을 해야 돼요. 가정. 처음에는 이 와이프, 이 부인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그 가정이 다 같이 매니아가 되는 걸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가정에서 15가정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사장님 몇 포인트 정도 뜨시냐면 평균 4,800 정도 떠요. 제가 다 해봤던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찾으시라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시고. 증명해서 보이시면 되고요. 딱 1년만 목표에 집중하세요. 사장님들 목표가 뭐예요? 팀엘리트요. 그거 말고요. 바램 말고 바램. 자꾸 바램 얘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목표. 목표를 얘기하려니까 왜 옆에 사람한테 창피하죠. 진짜 내 가슴의 목표는 올해 12월까지 200만 원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장님이 갑자기 옆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얘기하니까 내가 갑자기 일을 썼다가 거기다 다시 이렇게 참을 받는 이러잖아요, 사장님들.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못 가요. 자, 제가 사장님들한테 눈높이를 딱 아주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저의 올해 저의 목표는 매월 생신규 뉴스킨을 처음 아예 알지도 못한 신규 5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실망스럽습니까? 목표 이렇게 정하시라고요. 밑도 끝도 없는 바램 막 티메리트 월천 이거는 말고 올 1년 내가 어떻게 하지 그 다음 올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년이 완전 살림이 틀려져요, 사장님들. 제가 그럼 왜 그러면 생신규 완전 뉴스킨을 모르는 사람 5명이라고 했을까요? 자, 1월 달에 저는 9명의 생신규 소비자를 만들었습니다. 9명이 다 제품이 들어갔고요. 이번 달에 벌써 4명째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럼 저는 5명을 다 하겠죠? 그리고 하나 또 목표가 있어요. 저의 중국 파트너가 1명인데 그 중국 파트너한테 똑같은 중국 파트너를 1명 만들어주는 거예요. 형제 라인을. 그게 저의 목표예요. 그 2가지가. 그렇게 3개월을 제가 5명씩 생신규를 하잖아요. 그러고 해서 퍼져나가서 제가 30명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런 건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그런 목표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아니 어떻게 일을 건너뛰고 3을 가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사장님들. 목표를 말씀하십시오. 최종 목표가 아닌 내가 당장에 올해 말에 3년 목표를 했어. 3년 안에 나는 예를 들어서 월천을 세팅할 거야. 그러면 2년차, 1년차 목표가 다 다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벅차지가 않아요. 막연하지가 않고. 그럼 저는 매달 왜 그렇게 해요? 저는 벨로시티에 맞춰서 새로운 장군이 필요하거든요. 벨로시티에 걸맞는 장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스킨을 아예 접해보지도 않는 새로운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요? 네, 다시 있잖아요. 명함도 돌리고요. 있는 소비자한테 다시 소개받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소개받는 게 가장 빨라요.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했어요, 사장님들. 그렇게 분명히 됩니다. 그게 한 라인으로 9명을 찾든 20명 찾든 다 모르는 사람 9명을 찾든 저는 다 모르는 사람 9명을 찾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확률이 높죠. 그 9명한테 저는 각각 10명씩 소개를 받아 내려갈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죠? 제가 한 명한테 52명까지 소개를 받아봤거든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완전 확신을 한 명한테 52명. 지널러제 그 한 명으로 퍼져나가는 게 52명이에요.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소개가 그렇게 가능한 일인데 왜 나는 자꾸 있는 사람 놔두고 딴 데가 찾지 않나. 그리고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난 또 왜 딴 데가 찾고 있지 않나. 한번 해보시고 이제 시작하신 사람들이라면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진짜 나의 월 1억이 되는 가망 사업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나. 절대 아니거든요. 늘 보세요. 모든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이에요. 저의 다이어리는 그런 것밖에 안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말했을 때 오늘 뭐 한다고 했어. 엄마가 백내장 수술을 20일 날 한다고 하신 소비자 있어. 그거가 있어나요? 내일 어머니 백내장 수술하시죠. 19일 날 저는 문자를 보내겠죠. 긴장하지 마시고 잘 하시라고. 사장님 그게 관심 아닙니까? 사장님 그거예요. 그거를 딱 1년만 하는 거예요. 길게 절대 못해요. 길게 절대 못해요. 사장님. 딱 1년만 하는 일이에요. 이제 다 끝나서 너무 좋죠. 이 모든 거를 지속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속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저 못해요. 리더십? 리더십 처음부터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리더십 저 더더욱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깨달으면서 1년 가면 틀려지고 2년 가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걸 처음부터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서 발이 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될 것 같고, 얘는 될 것 같고, 얘는 자세 처음부터 우리 갖춰져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 무조건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배우시는 거예요. 점검받고 또 나가서 하시고 점검받고 나가서 하시고 이것만 지속하시면 돼요. 뉴스킨 절대 복잡하게 하는 일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분들 절대 복잡하게 하는 일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게 하는 일이에요. 나가서 보고 이게 아니야? 와서 배우시고 나가서 보고 이게 아니야? 스폰서님께 피드백 받으시고 다시 배우셔서 또 나가시고 계속해서 적용해 보면서 나는 성장을 하고 사람 보는 눈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속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시작하십시오. 아주 심플한 일이에요. 모든 게 심플해졌잖아요. 지금 모든 게 심플해졌잖아요, 사장님. 거기에 맞춰서 나도 심플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심플이 자칫 잘못하면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심플하게 할 때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 반복만 하시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렇게 하시면 사장님들이 제가 봤을 때 이 안에서 분명히 3년 내 백만장자 나와요. 그게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내 백만장자는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백만장자가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 했을 때 그 조직으로부터 백만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그 엄청난 장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찾는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게을리하시면서 뭔가를 바란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게 진짜 그거는 그냥 저기 두 줄기 다단계 가시면 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런 일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하고 당신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했던 거 그 사람한테 가르치고 이런 일이거든요. 그거를 길게 우리는 못합니다. 1년 딱 집중하세요. 내가 강력한 목표를 정하시고 1년만 집중하시면 장담하는데요.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터져요. 왜냐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올해 씨를 뿌려놓자 내년에 정신없이 오더라고요. 근데 올해 한가해 작년에 놀았어요. 올해 한가하신 분은 작년에 놀았다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러면 내년에 그걸 다 거두시려면 올해 미쳐보세요. 그래서 1년만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거둘 때는 혼자 거두는 게 아니라 그룹이 스폰서님이 같이 협력해서 그걸 한꺼번에 다 담아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한 명 한 명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내가 안 돼요. 아시겠죠? 사장님 겁나 놀라셨어. 하여튼 사장님들 이제 스타트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맘먹고 시작했어요. 이거는 증명해서 보이면 모든 게 끝나는 일이에요, 사장님들. 그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 절대 기억하시고 진짜 이 일로 있잖아요. 반드시 성장하셔가지고 사장님들이 이제 이 자리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노인네가 서야 되겠냐고. 이거 사장님들이 자꾸 이 자리에 쓰셔야 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오늘 아주 수고 많으셨고 내일 하루도 남았잖아요. 내일도 잘 들으시고 진짜 나한테 가능한